오로라를 보고는 싶지만 남극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남극의 백야이기 때문에 가봤자 오로라는 안 보인다는 건데요. 그럼 남극의 백야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느낌의 백야인지, 백야가 네,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백야는 참 이게 정말 이게 아무리 거기 있어도 적응이 되지 않는 느낌인데요. 다음 영상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거는 하루 동안 촬영하신 건가요? 그렇죠. 하루 동안 태양이 남극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 어, 찍은 영상이고요. 태양 고도가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 거의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야가 일어나면 해가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시간 감각도 참 무뎌지고 뭐 저희가 잠을 청할 때는 커튼을 꼭 내리고서는 방안을 어둡게 만든 다음에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통 해가 뜨는 곳을 동쪽, 해가 지는 곳을 서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방향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시계 보고서 어쨌 방향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감각으로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남극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향의 어떤 기준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 방향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오로라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저렇게 태양이 지고 나면은 이제 겨울이 되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점에서는 여름에는 계속 해가 떠 있고 겨울에는 계속 해가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극에서는 낮과 밤이 진짜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해가 한 번만 1년에 뜨고 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오로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남극점의 겨울이 되기 전에 저기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저기 있는 과학 연구들은 어쨌든 겨울이어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저기에서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머무르시면서 저희 과학 연구를 서포트해 주시는 월동대원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 그분들은 오로라를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어,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그분들이 직접 월동 과정에서 찍으신 영상들인가요? 그렇죠. 저기 움직이는 망원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우스폴 텔레스코비 관측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위로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 뒤로는 오로라가 멋지게 아주 이렇게 빛을 뽐내고 있죠. 사실 혹시 월동대원이 되어서 저 오로라를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을 조금은 해봤는데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10개월 동안 고립된 공간에 갇혀서 어, 정말 햇빛도 없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월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존경스럽기도 해요. 또 저분들 덕분에 저희가 과학 연구를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환상적인 오로라를 직접 못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건 10개월이 넘는 동안 저 그 남극점에서 저 어둠 속에 갇혀서 그 겨울을 나는 월동대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조차도 존경하는 과학자들이 또 있는 거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 그 남극 탐구 생활 2교시, 즉 남극에 가는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오로라를 못 보고 돌아온다도 역시 맞는 걸로 밝혀졌는데, 그렇지만 아예 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월동대원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요. 남극 탐구 생활 3교시, 이 좀 재밌는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세계 지리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남극의 기준이 남극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남극점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남극점이 움직이나요?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사실 남극점이 어떻게 말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구가 남극점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자전을 할 때 그 딱 네. 자전축이 지나는 지점을 그 중에서 남쪽의 지점을 말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표면에서 남극점 기지에서 그 지구의 자전축이 지나가면서 기지의 그 얼음 위 표면에 딱 네. 만나는 점을 지리학적 남극점이라고 얘기를 할 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남극 대륙 위에 쌓여 있는 빙하가 엄청나게 넓고 무거운 빙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높낮이 차이가 어느 정도 대륙에서 있기 때문에 이 빙하가 한쪽 방향으로 점점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에 있는 빙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 자전축과 만나는 지점이 그 빙하 위에서는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럼 결국에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 자체의 남극점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 남극점을 표시하는 표면이 자꾸 네, 움직여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따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네, 식으로 표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 기지 그 남극점 기지에서 남극점 지리학교 남극점이 실제 가까운 데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의 표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그 표지를 하는데 네, 두 가지 표지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은 기념 남극점이라고 해서 이동시키지 않고 저 자리에 계속 두고 있는 표지인데요. 저 표지 주위로는 12개의 국가의 국기가 같이 꽂혀져 있는데 남극 대륙을 평화적인 과학적인 연구 목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겠다고 협약을 체결했던 처음 남극 협약에 조인했던 12개 국가의 국기를 같이 기념으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그렇게 빙하 위에서 옮겨 다니는 이 남극점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는데요. 그래서 저기 이제 Geographic South Pole이라고 해서 지리학적 남극점 팻말을 저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앞에는 이곳을 처음 탐사했던 아문센과 스커웃의 당시에 남겼던 말을 저기다가 같이 적어놨고요. 그 앞에 이제 올라와 있는 막대기에는 이제 그 지리학적 남극점을 표시하는 뭐 기념 표지가 제작되어 있는 거를 저기 꽂아 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대략 움직이는 비율이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보통 정도로 따지게 되면. 네,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움직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1년에 보통 10m 정도 흘러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10m 정도 옮겨가게 되면 그 새로운 장소에 또 표지를 옮겨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표지를 옮기는 그런 뭐 의식이라든지 세레모니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남극점에서 하는 이제 기념 행사식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항상 백야이고 해가 빙글빙글 도니까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1월 1일이 되면 매해 1월 1일이 되면 그 전해 1월 1일에 있던 지리학적 남극점 위치에서 새해 1월 1일에 지리학적 남극점 위치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팻말과 표지를 옮기는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호를 그려가며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 왼쪽 끝에서는 이제 옛날 1년 전에 지리학적 남극 위치 근처에서 사람이 출발해서 오른쪽 끝에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 꽂아놓은 곳까지 이렇게 일렬로 서서 새해 행사를 합니다. 이게 남극의 새해맞이 행사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지리학자 남극점을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원래 있던 남극점에 대해 표지를 해놓으시고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몽땅 다 옮기시는 건가요? 일단 저 팻말은 그대로 몽땅 다 옮겨서 새로운 곳의 표지도 저 뾰족 나온 표지도 새로운 곳에 이제 계속 옮겨가고 있고요. 지나온 곳은 아무리 또 표지를 남겨 놓아도 남극점의 지리학적 특성상 계속 바람에 의해서 눈발이 날리고 과거의 기록을 항상 덮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을 유지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다음 해에 어디로 옮겨가 있을지를 미리 알고 거기다가 미리 이 위치에다가 다음 연도에는 이걸 꽂을 거다라고 표시를 해두고는 합니다. 어, 지나간 건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아문센과 스콧이 그 깃발을 꽂았던 지역은 지금 저 지역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지금 저 위치는 아닐 거고요. 지금은 또 수미터 두께의 아마 얼음 밑에 묻혀 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럼 저기 그 빙하가 흘러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지도 위치가 움직이나요? 네, 기지도 빙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같이 음, 흘러가게 되죠. 기지 위치도 매년 변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지 위치가 변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생각 재밌었고요. 그런데 저렇게 남극점을 딱 표시하는 건 남극 여기가 이제 가장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게 될 텐데요. 남극이라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흔히 그 해외 나갈 때 보면은 그 시간이 그 경도를 넘어가다 보면 시차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 네. 남극점에서부터 그게 뻗어나오다 보면은 남극에서는 도대체 시간을 뭘 기준으로 시간을 삼아야 될까요? 그쵸. 되게 재밌는 문제죠. 네. 그 다음 이미지의 이제 지도 사진을 아, 네. 이거 아, 다음 걸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네. 그 어, 지도 사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잠시 보여드렸던 음. 일단 이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남북점으로 그 경도가 다 모이잖아요. 그럼 조 선 하나 네.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하나씩 시간대가 바뀌는 거죠. 시간대가. 그렇죠. 시간대가 이게 한 바퀴 바뀌고 돌면은 세계 일주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계 일주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앞서 보여드렸던 모습은 그게 이제 금방 이 지략적 남극적 주변으로 그냥 한 바퀴 삥 돌면 바로 우리는 세계 일주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음, 이것을 이제 걸어서 혹은 뛰어서 세계 일주 한 바퀴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세계 일주 경주를 하는 모습인데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기념하는 음, 행사로 음. 각자 편한 복장, 재밌는 복장 그냥 즐기면서 기지 주변을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행사의 모습입니다. 혹시 그 날짜 변경선은 어느 방향으로 넘으시나요? 거꾸로? 아니면 어, 생각해보니까 날짜 변경선 넘어갈 때마다 날씨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좀 몇 바퀴씩 돌면은 그때마다 이제 며칠을 더 빨리 사실 수도 있고 며칠을 뒤로 갈 수도 있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행사일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이 여기 참가하신 그런 사진들이 있으실까요? 네, 김준환 박사가 저기서 재미있는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어, 분장하신 거죠? 네, 다른 분들도 그런데 이렇게 분장을 하시고 오르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거기서 보급받은 그 기간제로 보급받은 캐나다 구스 옷을 입고 음. 천천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김준장 박사님 저렇게 저기 마음껏 즐기셨는데 김준장 박사님 저런 옷을 입고 그 도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다들 워낙 특이한 복장들을 하고 등장을 하기 음. 때문에 저도 뭐 당연히 질 수가 없었고요. 남극하면은 어쨌든 펭귄이기 때문에 저 네. 옷을 들고 가서 입고 뛰었습니다. 평균의 질주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추운 곳에서 정말 고립된 곳에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도 나름 굉장히 위트 있게 그 생활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럼 남극 탐구 생활 세 번째 아까 질문의 남극점의 위치. 대답을 네, 마치 못 드렸는데요. 그 네, 경도 사진 네, 이미지에서 경도 사진이요. 네, 보시면은 저희는 그 남극점까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 시간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 저희는 뉴질랜드 방향, 이 그림 아래에서 보시면 뉴질랜드 방향에서 남극점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 시간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고요. 아, 입국할 때 시간대를 그냥 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칠레 쪽 방향에서 남극점으로 오시는 분들은 칠레 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기 때문에 그때 칠레 시간대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음. 그래서 남극점에서 저희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 시간대가? 뉴질랜드랑 남극에 칠레에서 오시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림에서 대충 한 거의 3분의 반대쪽인데요. 1 정도니까 한 8시간 정도는 차이 나 보이죠. 음. 네. 그럼 서로 시간을 얘기할 때 어느 기준대 시간으로 살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것 네. 같은데요. 그쵸. 저희는 막 말똥말똥한데 저기는 엄청 졸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이 사람의 생체 시계라는 게 신기한 게 거기에 또 맞춰서 적응이 되나 봐요. 항상 네.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남극에서는 탐구생활 세 번째 시간, 세계지리 시간에 남극점의 위치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행사가 남극에서는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남극에서는 고정된 시간대가 없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신지에 따라서 시간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신나네요.